저희가 이제 한 20분 남았는데요. 저희 예약한 시간이 좀 마무리를 슬슬 해보면 이게 되게 방대한 이야기를 다뤄가지고 사실 질문 준비한 것 중에 좀 여쭤보지 못한 것도 있긴 한데요. 되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ICU 하시고 지금 이렇게 뚜벅뚜벅 가시고 계신데 지금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잘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한 10년 뒤에 이제 메디블락의 모습이나 메디블락의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제 세상이 전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딜 가든 이제 뭐 종이나 뭐 또 아니면 어디 컴퓨터 찾아서 정보를 찾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 즉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시대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의료 관련 문제는 아직은 그러지 못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5년이나 10년 후 같은 경우에는 의료 관련된 모든 서비스도 당연히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그리는 모습도 거기에 큰 또는 작은 일조를 하는 게 저희가 지금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내가 어디를 뭐 예를 들어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내가 어느 순간 뭔가 의료 관련 서비스가 필요할 때 그냥 내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다른 기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안경이나 이런 데 구글 글라스 같은 것이든 구글 글라스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헬스케어 관련해서도 그런 세상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구하는 방식도 제가 어렸을 때 또는 대학교 다닐 때 아마 대표님은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의료가 이렇게 오다가 어느 순간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으로 좀 넘어갔고 지금은 요즘 이제 리얼월드 에비던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 방식도 뭔가 통제된 환경에서 연구하던 거를 이제 실제 세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연구도 하고 그리고 환자들의 역할이나 힘이 더 커지고 있죠. 그것 때문에. 그 연구 방식도 많이 바꿀 거라 생각을 하는데 거기도 함께 일조를 저희가 하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연구자 모습이나 이런 것도 다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메디블락이랑 메디블락이 되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메디블락과 비슷한 그림을 그리는 곳이 있나요? 저희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다들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애플S, 뭐 삼성에서 사실 이런 것도 다 비슷한 그림이라 생각을 합니다. 크게 보면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여기 계신 뭐 에이메드 대표님이나 다들 비슷한 그림을 사실 그리고 있는 거고, 근데 접근 방식이 다 조금씩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또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여긴 너무나 방대한 필드라 같이 힘을 합쳐서 사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사실 또 리얼월드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플랫아이언이라는 미국의 EHR 회사가 로슈라는 제약회사에 인수된 일이 있었죠. 거기도 사실 저희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이 또 있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뭐 야후도 나오고 구글 나오고 라이코스 나오고 다양하게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제 나왔잖아요. 또 그런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지향하시는 바가 어떤 폐쇄적인 어떤 그런 체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이고 거기에 이제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협력 그 회사들이 붙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근데 그게 뭐가 더 좋냐는 거죠. 그게 더 뭐가 더 좋냐. 그래서 결국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몇몇 이 헬스케어 쪽도 몇몇 거대 회사와 성공한 스타트업 몇몇 스타트업에 의해서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뭐 메디블록이 그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그런 플랫폼이 하나 좀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디블록이 이건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다. 남들이 못하는 것 중에 이건 우리가 최고다. 이런 경쟁력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사실 의료라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진입 장벽이 좀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제 IT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왜 이쪽은 굉장히 시스템이 노후화된 것 같지? 그리고 병원에서 쓰는 시스템도 그렇고 환자들이 쓰는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막상 또 들어와 보면 풀어야 될 문제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복잡하죠. 그리고 병원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적극적이지 않은 분들 뭐 이런 분들도 많고 약간 그래서 사실 좀 진입을 했다가 많이들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나 고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의사 출신이고 그 친구는 이제 치과 의사 출신이고 그러면서 IT 백그라운드도 또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개발자들하고 그리고 의료인들 다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 무엇보다도 다른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이랑 비즈니스 하거나 또는 다른 이제 의료 관련 서비스랑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쉽게 얘기를 풀어갈 수가 있고 그 부분이 참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쪽 그 어떤 의료 쪽에 계신 분들의 어떤 니즈나 이런 걸 충족시키지 못하면 서비스가 또 성공하기 어렵고 네. 또 반대로 그분들의 얘기를 다 들어드리면 또 이게 또 네. 산으로 가죠. 예,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또 성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많이 하시군요. 그래서 그 중간 어딘가의 그 지점에서 이렇게 딱 그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네. 그게 사실은 뭐 대표님 느끼시겠지만 네.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어렵고 고민도 많이 되고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양쪽 필드를 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남들보다는 좀 유리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시스템을 잘 만들려면 개발자들을 좀 잘 끌어오고 잘 꼬셔야 되거든요. 네. 특히 능력 있는 분들. 근데 뭐 저도 어릴 때부터 프로그래밍 하고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프로그래밍 하고 고 대표도 뭐 카이스트 전산과 콜롬비아 석사 이렇게 했으니까 주변에 또 그런 훌륭한 개발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저 어릴 때 같이 프로그래밍 하고 같이 서울과고 갔던 친구 뭐 저희 회사에 같이 일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개발자를 또 설득하고 네. 끌어들일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거 네. 사실 그게 또 다른 강점 중에 하나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시스템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게 사실 그동안에 이제 많은 그 디지털 헬스케어 앱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한 앱이 몇 개 안 됩니다. 성공한 앱이 몇 개 안 되고 거기에는 이제 그 어떤 니즈의 문제가 언맨 니즈의 문제가 항상 있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떤 이런 어떤 그 데이터의 주권이나 또는 개인의 어떤 보상 이렇게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들어가서 기존에 그러면 이제 그 별로 잘 되지 않았던 앱들도 이 블록체인 시스템에 들어오면 잘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좀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이런 분야가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좀 블록체인 좀 새로운 바람을 좀 불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너무 어깨를 무겁게 해드리는 건가? 사실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그 모 스타트업 그분 이제 의사가 창업하신 스타트업인데 의료계는 잘 아시죠? 근데 CTO를 못 구하고 있다고 저보고 CTO 구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사실 보면 흔히 뭐 구글도 그러지만 A급 플레이는 A급 플레이 데리고 오는데 뭐 B는 C 데리고 C는 D 데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특히 개발자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개발을 해야만 개발자를 또 알아볼 수 있고 개발자가 뭘 원하는지 어떤 일하는 환경이든 뭐 동기부여든 다 그걸 다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두 분 공동 대표님이 이제 의료계도 전문가시고 개발도 잘하시니까 되게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그 고등학생분들이나 대학생분들 중에 좀 이렇게 양쪽으로 어떤 그 하이브리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이 분야로 들어와야 돼요. 네. 본인의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저는 이 분야라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동의합니다. 오십시오. 네. 뭐 좀 그런 분들이 한쪽에만 있으면 너무 좀 저는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저희 지금 녹화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판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게 더 많은 인재들이 들어오고 더 많은 돈이 들어오고 해야지만 다 같이 커지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러고 이제 그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한국에도 이제 블록체인 최근에 좀 이제 뭐 그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좀 이제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또 되게 해결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인재이든 뭐 규제이든 뭐 사람들의 인식이든 그런 부분들 좀 더 바뀌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암호화폐에 대해서요. 네, 암호화폐에 대해서 블록체인 뭐 헬스케어를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사실은. 제가 최근에 되게 놀랐던 게 페이스북 광고할 때 블록체인이라고 이름이 들어가면 광고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사실 작년 말에 하고 올해 초에 블록체인 특히 암호화폐 관해 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일종의 사실 거품이 크게 생겼었죠. 네, 네. 거품이 생겼고 지금은 좀 많이 꺼지긴 했는데 그 거품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쪽 산업에 뛰어들었다기보다는 투자에 뛰어들었죠. 네. 투자에 뛰어들었었는데 그러면서 이거 약간 너무 돈 놓고 돈 먹기 아니냐 또는 그리고 실제로 뭐 ICO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끌어모은 다음에 도망치고 뭐 그래서 사기꾼으로 판명이 된 뭐 이런 네, 프로젝트도 네. 있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생태계 전체가 조금 흔들거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조금 조정이 되고 정리가 되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또 그와 더불어서 암호화폐가 또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처음 인터넷이 생기고 주식 시장에도 큰 비슷한 흐름이 크게 있었었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 좀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개인적으로 저희 프로젝트가 이제 나중에도 얘네는 뭔가 좀 건실한 프로젝트였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 사실 좀 노력하고 있는 측면도 하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옛날처럼 뭔가 일확천금을 벌기 위해서 블록체인 하겠다 뭐 이러는 사람보다는 이게 내가 진짜 필요해서 우리 프로젝트에 진짜 필요해서 블록체인을 하는 애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시장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규제 같은 건 풀려야 될 게 없을까요? 규제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특히 뭐 미국이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정을 하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 규정을 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규정이 생기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규정이 아예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불확실성.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는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냥 이렇게 구두로 나온 거랑 뭐 또 가이드라인 뭐 이런 거 나온 거랑 실제 법이 나온 거랑은 굉장히 큰 격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런 불확실성을 없애주기 위해 네. 어떤 법이라도 빠르게 나오면 훨씬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측면이든. ICO가 아직 국내에는 명시적으로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그 명시적이라고 말씀하시면 ICO 못하죠 우리나라에서. 그게 못한다고 알려져 있긴 네. 한데 그게 금지가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도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냥 그게 앞으로 문제가 될까봐 그냥 지레 겁먹고 안 하는 거지 기업들이. 예, 지금 사실 기업들이 안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나중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어떤 식으로 공격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측면이 가장 크다고 생각은 하고요. 메디블락도 국내에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 ICO를. 저희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국내에서 하져가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긴 합니다. 네. 예. 오히려 이제 국내에서 먼저 선례를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조금 전면에서 싸우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제 실제 법리를 따져 보자는 거죠. 네. 예. 여기서 언급을 뭐 굳이 하진 않겠지만 최근에 얼마 전에 나왔었거든요. 예. 어느 분야인가요? 광고 분야입니다. 네. 네. 국내에서 ICO를 하겠다는 분들이. 예, 아이콘이라고 하는 플랫폼 기반으로 했었습니다. 네. 제주도 쪽에다가. 네. 또 재밌는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게. 예. 네. 그래서 뭐 당장은 뭐 우리가 이제 피부로 좀 느끼긴 힘들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분야든 의료 분야뿐만이 아니더라도 이 어떤 분야에서 실제 나와서 이제 실제 거래가 되고 실제 쓰이고 이런 사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이 한 2개 남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현재 필요하신 거, 이제 뭐 인재를 구한다, 아니면 이제 뭐 메디블럭 플랫폼에 올라올 뭐 앱 만들어줄 개발자가 필요하다, 뭐 병원이 더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 뭐 하시든지 그런 게 어떤 게 있어요? 그 말씀하신 게 다 필요한데. 제가 답을 다 말해버렸는데. 네. 저희 플랫폼하고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병원이 당연히 많아지면 네. 무조건 다나익선이고, 예, 그래서 많은 병원들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서드 파티 어플리케이션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근데 사실 그거를 위해서 사람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네. 예, 여러 사람들이 필요한데
지금도 거의 뭐 모든 분야의 사람을 다 쓰셔가지고 예. 개발자, 의료인, BD, 디자이너, 마케터 다 쓰셨는데 뭐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 개발자야 되냐?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자신이 이제 꿈이 있고 잘할 수 있다라 생각하는 개발자면 사실 충분하고요. 저희 회사의 블록체인을 처음부터 알고 온 분보다는 와서 같이 블록체인을 공부하고 그리고 뭐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 리뷰하고 소스 코드 리뷰하고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게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발자, 훌륭한 개발자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의료인도 사실 좀 필요합니다. 여기 대표님도 의료인이시지만 그 디지털 헬스케어를 좀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분야에 열정을 가진 그런 의료인이 또 저희랑 함께 해주면 사실 생각보다 병원이래 회사에서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예, 그런 역할이 저희한테 전공은 상관없고요. 전공보다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이해나 열정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예. 뭐 저도 영상의학과 의사인데 영상의학과 관련된 일은 좀 아니긴 하잖아요. 그리고 비즈니스 관련해 가지고도 실제로 이제 새로운 영역에서 좀 활동을 해보고 싶은 이제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은 분들 또는 뭐 이 모든 거를 좀 멋지게 만들어줄 디자이너나 그리고 이런 거를 브랜딩을 잘 하고 또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줄 마케터라든지 그냥 다 필요하네요. 네, 다 필요한. 지금 많이 있지 않으세요? 지금 사실 많이 있기도 한데 네,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뽑고 계신 건가요? 계속 뽑고 있습니다. 네. 많이 보시는 분들을 많이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마지막 질문을 제가 할까요? 마지막 질문. 이게 이제 약간 공식적인 질문으로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거 이제 계속 여쭤보려고요. 그 질문을요.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제 메디블록 창업하셔가지고 길을 가지고 계신데 나중에 좀 어떤 좀 족적을 좀 남기고 싶으신지, 그러니까 어떻게 좀 이름을 남기고 싶으신지. 궁극적인 꿈이 뭔지. 그러니까 대표님의 어떤 꿈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계속 생각하고 지금도 계속 생각은 하고 있는데 내가 결국 뭐를 하고 싶냐 약간 이런 문제랑도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고등학교 때도 제일 친해준 얘기가 있거든요. 너는 좀 되게 오독 같고 뭐 만드는 거 그냥 좋아하는 것 같다. 근데 왜 의대 가냐? 그랬었는데 그 친구는. 근데 지금도 보면 제가 뭔가 계속 만드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면서 쓰는 걸 되게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우리 회사가 만드는 것도 그렇고 제 꿈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 없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그거를 사람들이 행복해하면서 쓰면서 이게 좀 세상에 의미 있는 프로덕트가 되는 게 저의 개인적인 꿈이기도 하고 우리 회사의 꿈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제가 메디블록을 창업하게 된 것도 내가 이런 거를 일생에 살면서 가장 단 한 번 해볼 수 있는 이런 찬스라 생각해서 창업한 게 또 큽니다. 멋집니다. 박수. 네, 뭐 거기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사실 좀 생각보다 너무 긴장이 됐어요. 별로 긴장할 자리가 아닌데. 앞에 사람이 없고 카메라가 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다음에 좀 사람 좀 앉혀놓고 해야겠는데요. 너무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또 이런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걸로 저희 세 번째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걸 까먹어가지고요. 저희 좋아요하고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